강사 소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분위기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조금 더 훈훈한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올해 그 인공지능융합학부에 들어가서 대학원 공부를 좀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정말 싫어하는데 왜 대학원 공부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I가 가져오는 어떤 뭐랄까 기회는 굉장히 우리한테 큰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식하시고 선교 활동을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오늘 실은 뭐 이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뭐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단톡방이라든지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을 서포트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약속을 드리니까 계속 같이 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그 시작점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삼육대학교 기획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홈페이지 만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해서 이제 뭐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미디어를 만들 때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획처는 아시다시피 대학에서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기획하는 곳인데 저는 기획처 안에서도 그 IR 센터라고 기관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연구센터에서 그 데이터 분석을 좀 많이 하고 그걸 통해서 학교가 나아갈 일들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부서인데 이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하여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GPT를 도구로 활용하기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도구에 이제 강조점을 좀 두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한테 이 GPT를 좀 알려드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좀 있으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문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그 고도의 영적 활동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떤 AI한테 이거를 이렇게 시켜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마음에 약간 이제 걸끄러움이 좀 있는 거죠. 실은 그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내가 시를 쓴다고 생각할 때 AI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시를 썼다 그러면 이게 내가 쓴 건가 AI가 쓴 건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말 써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써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거를 도구로 써야 된다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요 공부를 이 오해에 대한 불식을 하려면 이 GPT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실은 제가 핸드아웃에서는 뺐습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이제 최대한 빠르게 스킵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딱 보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 챗 GPT라고 하는 것은, 네, 챗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채팅하는 거,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근데,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꺼내면 보통 이제 강의가 굉장히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이런 강의인데,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네, 생성형이고, 미리 학습된,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네. 트랜스포머는 뭔지 아시겠죠? 그죠?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충북 괴산에서 이제 컸는데, 그때에 저희 옛집에 여기 이렇게 그 트랜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원 트랜스. 그래서 그때 막 110에서 220으로 바뀌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220 전기가 들어오면 옛날에 110 쓰던 장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를 변환해주는 트랜스포머가 있었는데 저희는 도란스라고 불렀거든요. 도란스가 있었습니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전 학습을 했다는 게 이제 뭘 의미하냐. 뭐 미리 공부를 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미리 뭘 공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미리 뭘 공부했을까요? 네. 옛날에 AI는 그 룰 베이스라고 해서 그 여러 조건들을 만족하는 어떤
조건 수행하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 여기 한국 사람이 있으면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조건들을 여러 조건들을 복잡하게 나열해 가지고 그거를 AI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조건들에 설정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어떤 것들을 하냐면 어떤 특징들이 어떨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특징들을 이렇게 잡아내서 뭔가 이 기계적으로 학습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들을 잡아내는 걸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 특징을 되게 한정짓게 되고 그 AI의 범위가 이제 한정되게 되죠. 특징을 잡아내는 거에 따라서 이 기능이 한정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 자체를 특징을 잡아내는 것 자체도 네가 스스로 해봐라. 이게 이제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매우 복잡한 내용들을 마구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GPT는 뭐냐? 그럼 사전에 이런 학습을 통해서 근데 학습을 하는데 얘는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이 피처들을 그러니까 특징들을 선행적으로 학습을 해놓는데 실은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만 보고 학습을 해놓기 때문에 이 데이터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특징들을 미리 다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미리 다 학습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 의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관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맞는 특징들, 미리 공부해 놓은 특징들을 잡아서 답변을 해내는 것이 GPT입니다. 네, 이해가 잘 안 가셔도 대충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어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언어 모델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말 만드는 모델입니다. 말이 되게 하는 모델. 말이 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일인데 실은 논리를 생각하면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진수죠. 정진수는 서울에서 여기가 어디죠? 미스바 연수원에 올 때에 가로 열고 뭐 타고 왔다 그러면 이 가로는 뭘까요? 네, 뭐 차를 타고 왔다도 될 수가 있고 뭐 고속도로를 타고 왔다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제 차가 카니발인데 카니발을 타고 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그 빈칸 채우기인데 이 빈칸을 사용자의 의도에 맞춰서 채워넣게 하는 것이 이 언어 모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호 간에 어떤 맥락이 있을 때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제가 그 어떤 빈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우리가 이제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혹은 이 장소가 주는 특별함이라든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어떤 맥락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타고 왔다는 걸 묻는 건지 아니면 도로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이제 대화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미있는 것은 언어 모델을 만들다 보면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언어를 이제 학습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지식들이 대부분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죠? 세상의 거의 모든 지식들은 대부분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인간은 사고 체계를 정리하고 축적해 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아까 파피루스가 나왔었는데 그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대 때에 발견했던, 정리됐던 지식들을 글로 정리해 놓고 그 후대가 그걸 참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을 만들다가 이 딥러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사전에 이 부분을 학습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학습을 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딥러닝, 공부한 언어 모델 자체가 뭔가 특이한 특징들을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이머전스라고 해서 창발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았어도 학습시키지 않은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뭔가 뛰어난 효과를 낸다더라.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LLM을 언어 모델을 쓰면서 가장 신기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2017년 6월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구글이 써낸 논문입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인데 이 문맥들 사이에 혹은 이건 이제 뭐 이렇게 AI적으로 접근하자면 되게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어텐션 어떤 거에 주목을 할 때에 관점을 가질 때에 대답이 바뀌는지 이 관점들을 학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통 파라미터로 이제 그 정의를 해놓는데, 그래서 이 정의된 파라미터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언어 모델의 성능이라든지 말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타내는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네. 그래서 GPT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됐고요. GPT-2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요게 점점 더 이제 비약적인, 실은 GPT-2 정도까지만 해도 일반 사람들은 요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만 이 가치를 좀씩 깨닫기 시작했지 일반 사람들이 이 GPT-2 정도의 버전을 써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연구자들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딥러닝을 할 때 피처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막 찾아낸다고 했었는데, 이 데이터와 모델,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개수를 키우니까 엄청난 성능이 뭔가 나타나는구나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GPT를 개발해 나가는 양상 자체가 이 파라미터의 개수를 늘리고 데이터를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GPT 자체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알지 못했던 피처들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그 알고 있는 피처 자체도 더 정확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너무 많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를 쓰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갑자기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박사님을 여기다가 딱 모셔다 놓고 우리가 뭔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충북 계산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가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버지, 제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모지라는 마음은 한 대 맞겠죠?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너무 맥락이 없는 거예요. 물론 농사를 잘 짓는 법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누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답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운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때 도대체 얘를 그럼 네가 지금은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런 잡다한 지식들을, 온 세상의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를 잘 쓰려면 내가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만 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로샷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가이드를 주지 않아도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증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GPT를 발전시키는 양태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학습하고 또 파라미터 수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와 파라미터를 늘리게 되면 특별한 현상들이 이제 어느 특정 구간에 가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프가 갑자기 솟는 데가 있죠. 거기를 넘어서면 사람과 흡사한 능력을 가진 어떤 언어 모델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무료냐 유료냐 이제 요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챗GPT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챗GPT를 이제 가지고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실은 챗GPT의 무료 버전은 3.5이고 챗GPT4의 버전은 유료입니다. 근데 이제 3.5와 4.0의 이 데이터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로 3.5로 뭔가 경험을 해보시고 쓸만한가 못 쓸만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GPT의 모든 기능을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오픈 AI의 직원도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챗GPT4의 유료 버전을 한두 달이라도 써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 도표를 만든 게 2023년입니다. 그래서 챗GPT의 상용 버전이 요 2023년 보이죠? 요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MBE라고 해서 미국의 변호사 시험을 보는 시험입니다. 그거를 보라고 했을 때 3.5를 쓰는 요건 3.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 변호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60점을 가지고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살짝 못 미치는 거죠. 근데 GPT 4.0이 되면서부터 평균 학생들을 넘어섰고 합격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료 버전을 맛을 보셔라. 네. 컴퓨터 얼마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요거를 1시간 정도를 하는데, 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막 스킵해서, 네, 넘겼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설명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 되네라는 것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인간이 어떤 사고 체계를 정리할 때 말이 되게 글쓰기를 통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글쓰기를 시켰을 때 말이 되면 얘는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우리가 읽을 기도력을 한번 써봐라 라고 했을 때 기도력을 읽는 관점에서 말이 되면 얘는 영성이 있는 건가?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왔습니까? 여태까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체계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로직을 말씀을 드리면 얘는 아까 그 빈칸 채우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빈칸 채우기를 할 때 어떤 의도나 관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채워놓을 단어나 문장이 무엇인지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문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GPT-4 같은 경우에서 똑같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슷한 류의 문장들을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확률이 같은 다음 단어나 문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요게 똑같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어렵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도 계속 다른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확률상 같은 레벨에 있는 다음 답들이 이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지식 체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기술해 나왔고 그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혹은 또 뭐 로봇 엔지니어링을 한다든지 뭐 어떤 업무 자동화를 한다든지 할 때 대부분 여태까지 뭔가 지식 체계로서 정리해 놓은 문서들이 있다면 우리가 GPT를 활용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하거나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 1시간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진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실은 한 10년 대학교 다닐 때부터 미디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ABN이라고 재림방송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 한 15년 정도 됐죠. 그래서 뭐 중간에 대륙선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하면서도 미디어 사역을 계속했고요. 오랜 시간을 했는데 실은 이게 제가 좀 한계에 다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기도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미디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서포트 해드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죠? 유튜브 시대에는 누구나 다 미디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자기에게 맞는 컨텐츠를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 특징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재밌게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다른 분들, 어떤 분들은 재밌게 느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은. 그래서 사역을 하시라라고 이제 그 제안을 드리면, 되게 빼시죠. 왜냐하면 벌써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머리가. 뭘 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뭐 대본은 누가 하나, 뭐 편집은 누가 할 건가, 막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 사역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얘기하셨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은 주변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벌써 고령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고 어르신들이 볼만한 컨텐츠가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 뭐 이상한 뭐 어떤 목사님, 무슨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막 올리는 영상들을 보시고 약간 우경화 된다든지 뭐 이게 어떤 특정한 관점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보기 때문에 실은 그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이게 우리가 교회적 용어로 얘기하는 기별이죠. 기별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실은 이게 옛날만 해도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컨텐츠를 내가 뭘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이것을 영상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학에 교수님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 이제 은퇴하시면 하실 일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학교에 쫙 앉아 계세요. 그러고선 이제 이거 좀 방송에 녹화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젊은 분이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이제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평가를 하시는 거죠. 이제 쟤는 몇 점짜리 설교를 하는구나. 혹은 뭐 홈런을 쳤다, 뭐 파울을 쳤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평가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교수니까 전문 어떤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쓰셔야 되는데, 앉아서 못 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유튜버를 하셔라라고 하면, 그러면 네가 편집해 줄 거야? 촬영해 줄 거야? 딱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많이 못 꺼내드렸는데, 요즘은 누구나 대본을 쉽게 쓰고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맛보여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은 여기 단톡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단톡방을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니까 한번 이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들어오셔서 같이 실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고 계십니다. 상당 기간 동안 여기는 아무런 질문이나 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주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AI로 그림을 그리신다든지 영상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챗GPT로 뭔가를 만들어내실 때에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더라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질문을 하신다든지 뭐 하시면 저도 이제 사무직이라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은 제 답변보다는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서로 답변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중한 합회에서는 유튜브 선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합회의 미디어 사역팀, 미디어 선교부인가요? 미디어 선교부에서 만들기로 하시고 세미나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오실 거고, 그러면 이제 상호간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채팅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먼저 간증하신 분께서 너무
훌륭하신 작품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내놓기가 조금 민망한데 저도 한번 이제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빛에서는 겸손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과 이웃을 구하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우리의 마음도 치유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우리의 잘못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백과 용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애의 빛을 가지고 쇼츠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여러분, 겨울철에 자주 보이는 식물, 겨우살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겨우살이는 단순한 행운의 상징물이 아니라 다양한 약효를 지닌 식물입니다. 겨우살이는 참나무류, 팽나무, 무로리나무, 자작나무 등에 기생하는 상록 방법으로 한반도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유라시아, 대륙 등지에 자생합니다. 네, 쇼츠는 1분 미만의 영상을 이제 보통 유튜브에서 쇼츠라고 하는데 그 요즘 사용자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행태가 자기 전에 혹은 뭐 버스 타고 가다가 잠깐 이거 보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길게 만드는 것보다는 짧게 만들어서 올릴 때에 뭐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실은 이런 영상을 만들려고 해도 어떤 주제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내가 뭔가를 전해야겠다는 관점이나 주제만 떠올리면 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GPT를 써서 이제 만드시기를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GPT는 너무나 많은 지식을 습득해 버렸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답이 조금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른데 이렇게 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해서 모델을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모델을 만든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답하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가 하는 질문을 그 시스템 프롬프트를 거쳐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 프롬프트에는 어떤 장치들이 되어 있냐면 인종차별, 그리고 종교적 차별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도 그거에서 약간 뭔가 인종차별이 느껴진다 그러면 답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그 관점, 글을 쓰는 관점에서 그 인종차별적 요소를 빼고 답을 하도록 이렇게 프롬프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하고 저희 싸울 때 트럼프가 GPT가 좌경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좌경화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뭔가 정치적인 차별이 없도록 이렇게 프롬프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우리가 만약에 재림 기별을 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만든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차별적인 요소를 제시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차별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버 건강 쇼츠를 보여드렸는데 실은 겨우살이가 몸에 좋다는 개념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그죠?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 미국이나 같은 데 가서 겨우살이가 몸에 좋으니까 이것을 차로 끓여 먹어라 그러면 굉장히 그 원시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GPT가 내놓을 수 없는 답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류의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를 주로 배우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관점이나 강조를 위해서 어떤 글쓰기를 할 때에는 컨텍스트 베이스드 쿼리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네. 네, 20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뭔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관점에 의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하는 해답이 들어있는 원문을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답을 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애빛을 가지고 쇼츠를 아까 만들었는데 원문은 어디 있을까요? 제릿마을에도 있고, 이것은 안 보이는구나. 자, 여기는 예언신 연구센터의 홈페이지입니다. 삼육대학교에 있는 예언신 연구원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기도력도 있고 예언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리마을을 쓰셔도 되고요. 이것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이트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원문을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됩니다. 그냥 원문을 쭉 끌어다가 카피하셔서 GPT한테 놓고 이거를 통해서 뭐를 해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미디어 사역을 이제 가정에서 시나리오를 짜보면 우리가 안식일 날 오신 분들과 안 오신 분들을 구분해서 뭔가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안 오신 분들에게 오늘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는데 전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녹음한 걸 전해드리면 좋긴 하지만 바쁘신 분들이 이걸 다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한테 설교문을 주세요라고 하신 다음에 얘를 1분 이내에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유튜브로 만들고 싶은데 요거를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대본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본 자체를 그냥 한다고 하면 유튜브 컨텐츠라는 걸 빼고 그냥 뭐 짧은 메신저로 전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렇게 요약해서 달라고 하면 되고, 영상으로 만들 거면 일단 대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대본을 만드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내용 전체를 잘 요약한 어떤 이제 그 대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언의 신을 읽다가 어떤 부분을 전하고 싶어. 그러면 그 부분을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서 넣은 다음에 내가 만드는 영상 포맷에 맞게 가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실은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이제 감이 잡히는 거지. 이게 강의를 한번 듣고선 하시는 건 약간 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톡방을 알려드렸고 꼭 하시면서 네 이제 내 걸로 만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기도력이 좋습니다. 기도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실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죠. 네, 단톡방에 제가 만든 프롬프트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생애빛이라든지 혹은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내용을 카피해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이 프롬프트를 올리시면 얘가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 볼게요. 예언의 신 기도력 중에서 뭐 아무거나 오늘 날짜에 디모데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네, 한 번씩군요.
예. 자, 여기 기도력이 있습니다. 원문 검색하셔가지고 기도력에 가시면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기도력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기도력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쓰신 글과 또 그 엘렌 화이트 여사가 쓴 기도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거 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목사님들이 쓰신 기도력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때 하고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때 하고 약간 권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기도력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디모데로부터 배우는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카피하셔서 근데 이제 이게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쨌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내드린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죠. 넣으면 저희가 답을 이제 생성할 겁니다. 혹시 그 결과가 나오신 분들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실습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근데 프롬프트를 이렇게 길게 넣어도 돼요? 예, 프롬프트가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실은 길어 보이지만 긴 컨텐츠가 아니라 별로 안 긴 컨텐츠, 조금 있으면 더 긴 프롬프트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프롬프트를 하나에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따로 있고 거기에는 다양한, 이건 어차피 AI이기 때문에 AI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설명해 놓은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실은 오늘 여러 슬라이드가 있는데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고 거기에 프롬프팅을 잘 하면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떤 글의 형식이라든지 성격을 잘 기술해 주면 글은 알아서 써준다.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1, 2, 3, 4, 5번이 실은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일단 단어 수는 200단어 정도로 대본을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이프 코칭 제안 형태로 그 글의 스타일을 잡아라. 그리고 대본 본문에는 논의 중인 주제나 성경 구절이 인용문을 포함하면 좋겠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나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다. 그리고 이제 대본을 써달라고 하면 뭐 카메라 무빙을 어떻게 해라 막 이런 자세한 정보들을 막 넣거든요. 그런 것들은 빼라고 지금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가 바로 할 수 있는 짧고 쉽고 의미 있는 일 3가지를 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해낸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도전은 기독교의 관점에서 성경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문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자, 근데 3.5와 4.0의 차이가 큰 게 뭐냐면 컨텍스트 윈도우의 토큰 수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기술적인 용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번에 질의할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 크기가. 그래서 3.5는 좀 짧고 4.0은 매우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프롬프트에다가 우리가 참고할 어떤 컨텐츠를 실어서 보내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혹시 잘 되고 계신가요? 저기 과정 다시 하신 것만 설명해 주실래요? 네. 그 기도료 카페 해가지고 거기에 올리고 네. 그리고 프롬프트는 어디에다? 프롬프트를 상단이든 하단이든 상관이 없는데 상단이 좀 좋습니다. 상단에다 먼저 하고 그 다음 네네네. 네네. 뭐 다른 거 올려도 상관없지 않나요? 예, 기도력은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어떤 작업이든 그 컨텐츠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설교문을 요약해서 보내고 싶다. 물론 설교 노트를 잘 쓰시면 그게 더 좋을 수 있는데 그거를 매주마다 설교 노트를 요약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니까 원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라면 원고를 받아서 이런 류의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PPT는 그게 안 되는 거죠? PPT도 됩니다. PPT도 되는데 목사님께서 PPT에 뭐 그림만 보여주셨다. 그러면 어렵겠죠? 근데 뭐 슬라이드 노트에다가 뭔가 이렇게 그 설명할 내용들을 적어 놓으셨다. 그러면 좀 더 쉽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역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만약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 오후에 뭔가 사역을 하시겠다 그러면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의 그 설교를 요약해서 보내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협조를 좀 해주시라. 그러면 예, 오케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무선의식이나 그것도 된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컨텐츠를 나는 원고 설교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시면 녹음을 한 다음에 요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클로바 같은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 같은 아니면 클로바 노트 있죠. 클로바 노트 같은 걸로 녹음을 하시면 아주 잘 녹음을 해줍니다. 그럼 그 텍스트를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요거는 녹음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네, 저작권도 그렇고 그거 되게 민감하게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자, 다음을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GPT는 랭귀지 모델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말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이 웬만큼 될 것 같다 싶으면 마구 만들어냅니다. 마구.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뭔가 그냥 질문을 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막 말이 되는 것처럼 막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맞는 답하고 허위 답하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거 좀 대답이 이상한데라고 캐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캐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컨텐츠를 만들었다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삼육대학교에는 어떤 학과가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에 의학과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저희 대학의 최우선 목표가 의대를 만드는 거였는데 우리 GPT에서는 벌써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그냥 검색하는 게 아니라 뭔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담보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쉬운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 다 어떤 컨텍스트로, 문맥으로 그 컨텐츠를 제작할 배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 네. 그 아까 프롬프트랑 그 원문 그거랑 같이 동시에 입력해야 돼요. 네, 동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수로 프롬프트 먼저 하고 이걸 또 나중에 네. 만약에 프롬프트만 먼저 넣었으면 너 뭔 소리 하냐, 그 컨텐츠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혼자 막 말 만들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같이 제공하는 일을 꼭 하셔야 되고요. 네, 프롬프트 입력하는데 그래서 그 스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네네. 그럼 뭐 자- 그런 거
네, 지금 제가 보기엔 실습이 더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답을 먼저 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준비된 강사 아닙니까, 제가?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이것도 보시면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보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스템과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주는 프롬프팅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AI의 생각 이야기를 하고 돼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다 달라요. 이걸 바라보는 게 AI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AI의 계산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잘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법들을 설명해 줍니다. 실은 그래서 이 뭐 수학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요거를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결과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그냥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리면, 얘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뽑아낼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핵심이고, 그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프롬프트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 프롬프트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답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원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 뭔가 잘 알려져 있는 어떤 사상가의 스타일을 따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알려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글쓰기를 모방해서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군을 묘사하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수가 쓰는 글 형태로 써달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프롬프팅 가이드에 가보면 처음에 역할을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롤 베이스라고 하는데 너는 뭐 전문적으로 신문사에 글을 기고하는 작가야.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를 설명을 하면 얘는 그렇게 이제 흘러가지는 않지만 이제 그 가정을 한다면 그 작가가 쓴 글들, 신문사에 기고를 하는 기고문들을 참고로 해서 글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글쓰기를 하는 어떤 베이스로 나오는 거고, 교회에서 이렇게 편한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류의 글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책을 읽다 보면 나하고 딱 맞는 어떤 글쓰기를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글을 카피하셔가지고 페이스트 하신 다음에 요 문체만 가져와 이렇게 하면 문체만 가져옵니다. 그러면 아주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할루시네이션 중요하고요.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글을 쓰셔야 컨텐츠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지시어를 써도 돼요? 지시어를 쓴다고 해서 못 알아듣고요. 무조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 컨텐츠를 만들 때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배경에 담긴 글을 갖다가 넣으시고 뭔가 생산하도록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면 내가 얘가 생산한 글을 검증할 능력이 된다. 그러면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하나 더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전라도에 오기 때문에 프롬프팅을 너는 대한민국 방언을 연구하는 언어학자이며 위트 있는 블로그를 쓰는 작가야. 아래의 묵상록, 기도력을 읽고 전라도 방언 스타일로 다시 작성해줘. 전체 뜻은 통하되 재미있는 전라도 사투리로 해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일로 들어라 전라도 아이가 되었다 하더라고 이거 싫은 말이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맨날 죄지었다 하면 자기 행동으로 죄값을 갚는다 하는 건 아주 빗나간 소리요 뭐 이렇게 하면서 썼습니다. 이거에 대한 배경이 되는 글은 저희 선행의 장소라고 어제자 그저께자군요. 안식일날 아니 이제 금요일날 제가 하면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인간의 어떤 행위가 자신이 범한 죄의 빚을 갚는 데 최소한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한적이고 편협한 주장을 하지 않게 하라.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건데, 그걸 베이스로 전라도 방언으로 쓰면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럼 재밌겠죠, 그죠? 그리고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는데 재미가 없어서 떠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 사역을 해보겠다 그러면 중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투로 쓴 묵상록, 이렇게 이제 한번 컨셉을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투로 쓴 묵상록을 가져왔어요 라고 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찐으로 예수님을 대표하는 건 말뿐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만약에 그냥 이름만 걸고 넘어가면 어떡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안 돼. 전혀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헛소리 안 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청소년들이 쓰는 문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버전별로 굉장히 많은데, DC 문체라고 요즘 30대들이 좀, 40대들이 많이 쓰는 문체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요즘 내가 타겟으로 할 대상분이 어떤 문체의 글들을 쓰는지는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뭔가 잘된 예를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뭔가 해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퀴즈 형태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쓴 묵상록을 갖다 놓고 아래는 내가 위해서 생성한 묵상록이야. 이것을 읽은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풀 수 있는 퀴즈를 내고 싶어. 사지선다형으로 아래 글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담아 퀴즈를 내줘. 이렇게 하면 이 묵상록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고선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교환을 만드실 때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갖다 놓고 아이들이 쓰는 문체로 한번 바꾼 다음에 지문으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토의를 좀 하신 다음에 퀴즈로 풀어보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플로우가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시라고 프롬프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요거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기도력을 먼저, 요거 프롬프트를 넣으시고 기도력을 밑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없어요. 어떤 책을 아이들이랑 같이 읽고 나누기를 하는데, 네. 제가 먼저 그 책을 읽고 나서 질문을 아이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질문을 만들고 싶은데, 네. 그 책을 카피를 해서 여기다 올리면 제가 그걸 글씨로 인식을 해가지고 해줄까요? GPT-4 유료는 해줍니다. 그게 원래는 안 됐었는데 최근에 멀티모달이 되면서 이미지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거를 하기 힘드시다. 그러면 그 S컵이라고, 아수겁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초기에 보여드렸던 요 강의가 그 S컵을 만든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데서 나온 강의입니다. 요거 이론적 배경을 하는. 그래서 그 S컵은 혹시 네, S컵에다가 네, 이미지를 올리시고 요거를 음성 인식해줘 그러면 텍스트로 쫙 바꿔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드시면 되겠죠? 어디까지 들었죠? 실은 이 프롬프트는 그냥 제가 적당히 한 것이니까
무조건 써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프롬프트가 어떤 거다라고 파악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스타일을 잘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고유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드는 내 관점에 맞는 답들이 나오는가를 이렇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많이 연습하고 많이 컨텐츠를 생산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프롬프트 만드는 것도 뭔가 좀 룰이 있나요? 아까 보신 대로 너는 뭐야. 네. 네, 보통은 그러니까 쉽게 하기 위한 거죠. 그게 그 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롤이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은 함의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라고 하면 교수가 쓰는 문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수도 인문학을 하는 교수가 있을 것이고, 공대 교수가 있을 것이고, 공대 교수 스타일로 해달라고 하면 뭔가 기계적인 말들로 많이 채워넣겠죠? 아니면 인문학을 하시는 분이면 되게 그 인문학적인 글을 쓸 테고, 그러니까 그 롤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내 글쓰기에서 이어받겠다고 하는 정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다 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얘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롬프트로 다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짧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써보시면서 내게 맞는 게 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굳이 이 이론 강의를 물론 대충 했지만 넣은 이유는 얘는 지식이 있는 애가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애가 아니에요. 지식은 많지만.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글쓰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합니다.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무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대충 해주면 대충 나오고, 어떨 때는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면서 성장하시는 기회가 필요한 거죠. 기회가. 여기 보통 저희가 우리 컨텐츠 결과물을 어디 드리잖아요. 네. 그거를 뭐 네이버나 블로그에 올리게 되면 네. 그 네이버에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해석된 내용이어가지고 뭐 그런 게 뭐 평가가 점수가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품질에 따라서 그것이 상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챗GPT가 쓰는 글의 품질은 프롬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 세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그걸 가공해서 글을 쓰신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전문적이면 전문적인 글이 나오고 대략 쓰면 대략적인 글이 나옵니다. 그것을 네이버가 평가할 때에는 실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AI가 썼는지에 대해서 물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점점 더 할 수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썼는지 AI가 썼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다만 교수로서 판단할 때에는 얘가 평소에 쓰는 글쓰기 실력이 있는데 갑자기 월등히 좋아졌어. 그러면 얘는 누구 도움을 받았거나 AI한테 시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도 이거를 뭔가 이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그런 방법은 네, 그래서 뭐 대학가에서 논문 표절이나 논문 대피를 막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요즘 이제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얘가 그 평소에 교수님의 대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보이는 행태가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실력을 보인다면 의심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증거는 없습니다. 자, 요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물을 찬양 가사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수노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작곡을 해주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소리가 소리가 안 나오네. 그런 프로토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설명하려는 그런 동영상 나오나요? 유튜브에 보시면 실은 제가 드리는 강의보다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자세한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여러분들도 아주 훌륭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자신감을 얻는 시간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내 마음 깊은 곳을 여다보네 성령이 부르시는 소리 들리네 거룩하신 주 앞에 겸손히 서서 나의 죄와 맞서려 내 모든 것을 드리네. 그러니까 아까 기도력을 가지고 제가 어린이들이 보는 문체를 한번 바꿨고 퀴즈도 냈고 또 노래 가사로도 금방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1시간 정도면 쭉 진행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수노라고 하는 것은 가사를 주고 어떤 형식의 노래를 만들어라고 하면 노래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료로 50 크레딧을 주는데 500 크레딧이군요. 그러면 그걸로 뭐 몇 곡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고 마음에 드시면 이제 유료로 네,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그 수노입니다. 수노. 네, 제가 링크 드릴게요. 근데 요것은 지금 노래를 작곡하는 것은 실은 언어 모델에 비해서는 좀 초창기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대략의 음악 풍 정도를 이제 잡을 수가 있고 좀 더 뭐 음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돈을 내라고 하고 또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LLM 그러니까 언어 모델 다음에 그림 생성하는 것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방법대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TLT 담당인데 불암산 갈 때 한번 노래를 만들어서 줘봤습니다. 또 안 되네. 네. 한번 들어보시면 네, 제가 작곡한 노래 작곡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네, 제가 생성한 노래입니다. 보시면 여기 그림도 얘가 생성형으로 그림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래서 실은 어르신들한테 제공할 노래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젊은이들은 한 번씩 보여주면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뭐 데일리나 데이터 아날리시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네. 채찍 들어가고 보게 되면 데이터 아날리스트. 데이터 아, 아날리시스, 네. 데일하고 익스플로러, 뭐 GPTs 뭐 이런 것들은 뭔가? 그 언어 모델이라고 했지만 아까 그 이론 공부할 때에 그 이머전스라고 하는 그 한국어로 따지면 창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언어를 얘한테 공부해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가 얘를 공부하는 방식은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를 그러니까 피처라고 하는데 피처가 뭔지를 파악하는 걸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내가 특별히 어떤 옛날에 AI를 만들 때에는 특별한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자동으로 해내는 것을 AI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디자인하지 않았는데도 잘 하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 시를 지어라 혹은 작사를 해라 뭐 그 전라도 방언으로 바꿔봐라 이런 것들은 내가 얘를 지금 학습시킨 게 아닌데 제 말을 알아듣고 그걸 했잖아요. 이것을 이머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하지 않은 어떤 작업을 얘가 해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까지 나온 것 이상으로 뭔가 기능적인 역할들을 하는 언어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몇 가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 몇 가지를 해볼 수 있도록 챗GPT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IR 센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연구센터에서는 수치를 많이 보고 그래프를 많이 그리거든요. 그것을 시각화라고 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데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많이 그리는데 요거를 엑셀 파일 같은 걸로 얘한테 주고 차트를 그려라. 그러면 아주 잘 그립니다. 이게 데일인가요?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실 수가 있고 실은 또 뭐 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출생수 현황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뭐 한 달치 출석 데이터를 주고 우리 안식일학교 때 출석하는 현황을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얘가 그래프로 뭐 상향인지 하향인지 뭐 안식일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고 헌금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가 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대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분석해 볼 수 있고 다양한 역할들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주로 하시는 거고 저는 웹 개발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챗GPT가 나오고 나서 누가 뭘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못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한테 물어보면서 개발을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대략 프로그래밍을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이해만 잡으시면 여러분들도 개발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말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내가 개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뭔데? 어떻게 해? 그럼 물어보면 얘랑 이렇게 대화해가면서 뭔가 작품을 완성해가는 그 초기 모델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프롬프팅 능력, 그러니까 AI를 잘 쓸 수 있도록 말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 그래서 아주 뛰어난 공대생이 아니면 인문학적 소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공부하실 건데. 네, 저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저희가 아주 쓰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실은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 자체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를 만드는 회사는 오픈 AI고 거기에 돈을 대고 있는 데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십몇 년 전에 깃허브라고 하는 개발자들이 소스 관리를, 그러니까 개발 소스 관리를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거를 샀어요.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그래서 그거 살 때만 해도 저희 같은 개발자들이 저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멍청해가지고 저걸 저 돈 주고 샀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걸 사서 개발하는 개발 방법론을 다 학습시킨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프로그래머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얘를.
그래서 제가 뭐 개발하고 싶어서 뭐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고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인터넷이 살짝 왔다 갔다. 그럼 제가 테더링을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